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DKND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과 전환사채 오버행 체크 부분, 반기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DKND가 무상증자를 공시했죠. 어떻게 일정이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KND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24일 수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권리락일은 25일 하루 전날이 되고요. 그러니까 권리락 하루 전날 24일까지 DKND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시면 무증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24일 수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무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DKND 권리락 25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 조정이 되는데요. 주식수가 늘어나서 희석되는 만큼 주가가 하락되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즉 26일 하루 전날 권리락이죠. 25일이 되는 날에는 주가가 하락되어 조정 거래가 되는데요. 얼마가 하락이 되는지 지금 현재 DKND 같은 경우는 1+1 2주기 때문에 기존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더 주는 그런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쉽죠. 전일 종가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락 당일 주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DKND 주가가 24일 1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 봤을 때 15,000원 나누기 2하면 7,500원이 되죠. 이렇게 7,500원으로 권리락일에는 거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KND 같은 경우는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기 때문에 계산이 쉽습니다. 100% 무상증자는 계산이 쉽죠. 25일 날 권리락일이죠. 보유하시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25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실제는 25일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더라도 사실 50% 분량만 매도하는 것이죠. 새롭게 받게 될 주식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권리락일 이후 신주를 받기 전 매도하신다면 수익률 계산에 있어서 새로 받게 되는 신주를 생각하셔서 수익률을 계산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현재 기업은 1+1 무중이기 때문에 계산이 쉽죠. 하지만 모든 무상증자가 100%는 아니죠. 200%, 300%, 50% 등 다양합니다. 처음 경험하시면 계산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매도하시는, 수익률과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의 수익률을 합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식은 2021년 12월 20일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상장 예정일이죠. 00시가 되면 보유하신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을 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죠. 11월 24일 오후 6시에 주식을 보유했다면 자동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결국 무상증자는 권리락일 이후부터 신주 받을 때까지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죠. 대체적으로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고요. 간단하게는 회계상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의 기대감만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권리락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무증까지 참여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결정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무상증자 후 기업의 주식시세는 1,552만 6,404주가 됩니다.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던 전환사채의 오버행 가능 물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상한 전환사채가 2022년 4월 22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요. 전환 청구 가능한 주식수가 전환가액이 1,439원일 경우 191만 5,892주입니다. 무상증자 후 늘어난 주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12% 비중에 해당되고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리피싱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혹시 주가가 떨어져 전환가액을 조정해야 된다면 늘어나게 될 주식 수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함입니다. 다행스럽게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세부 내용 보시면 전환가액이죠. 시가 조정에 따른 제한이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일도 3개월 단위고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최저 조정가액은 1,439원 곱하기 80%,
8,351.2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저 조정가액이 8,352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8,352원으로 시가 조정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수는 239만 4,635주로 늘어나고요.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 대비로 봤을 때 비율이 15%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반기 보고서 주요 내용 보시면 자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주요 원인은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면 살펴본 지금 말씀드린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었죠. 따라서 전환사채와 파생상품 부채가 잡혔습니다. 결국 파생상품 부채가 잡혔다는 건 앞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기업의 단기 순이익은 파생상품 손실로 영업의 금융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금융이익으로 잡혀 단기 순이익에 상승할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전환사채는 제로 쿠폰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50억 원 새롭게 차입한 부분이 있고요. 만기일은 2023년 6월 8일이고 이자율은 2.01% 됩니다. 자본 내용입니다. 이익잉여 및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무상증자로 인해서 자본잉여금에 있는 이 항목이 이 자본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본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 총계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다면 자본 잠식이라고 말하죠. 정도에 따라서 일부 자본 잠식이냐 아니면 완전 자본 잠식 이냐 이렇게 차등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재무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무상증자를 아무 기업이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시장에서 호재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무 건전성이 확보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실적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죠. 기업은 3분기 보고서를 아직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YOY 대비 뚜렷한 성장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보시면 약 9억 원 기록하면서 YY 107% 증가했는데요. 당기순이익 25억 원과 영업활동현금 흐름 9억 원의 차이가 제법 나죠. 원인을 살펴보면요. 주요 원인으로는 재고자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에서는 재고자산이 늘어 수익으로 잡혔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온 수익은 아니기에 다시 재고자산의 증가분 25억 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양수로 전환되며 증가한 부분이 보이시죠?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을 아직 주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볼 때 재고자산 회전율은 5.7이었고요. 2020년의 경우 12.3, 2019년 9.5였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자산이 늘어서 이렇게 영업현금 활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 반기 보고서를 살펴봤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알아봤고 전환사채, 오버행 체크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